앞서 아이와 행복이 함께 자라는 충북의 여러 정책 살펴봤는데요. 이런 정책의 효과로 충청북도가 2023년도에 전국에서 유일하게 출산율 증가 지역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네, 이 영광을 계속해서 지속하기 위해서는 우리 지역에 꼭 맞는 저출생 극복 대책이 필요할 텐데요. 네. 이어서 이 대책들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네, 충청북도 김수민 정무부지사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현재 충북의 출산율 현황 어떤지 궁금하네요. 여기 앞선 이제 방송에서도 많이 나왔고 또 네. 대대적으로 언론에 보도가 되기도 했지만 사실 지난해 충북은 17기 시도에서 가장 아이 울음소리가 크게 들린 시도였습니다. 네. 그래서 만날 때마다 다른 분들께서 어떻게 이런 결과를 만들 수 있었는지 굉장히 궁금해 하시고요. 또 다행히도 올해 7월부터 또 10월 달까지는 그 전년 동기 대비 출생아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전체 기조가 올해가 저출산 극복의 원년이 아닌가 생각하고 네. 그 지점에 우리 충북이 가장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하반기에는 증가하는 추세라고 하니까 다행인데요. 이 추세를 이어갈 수 있는 우리 충북의 저출산 그리고 임산부 정책의 기조와 방향이 궁금합니다. 그거 아세요? 그 길거리에 지나다니는 어르신들을 보면 그 눈가에 주름이 안 보여요. 근데 저희 엄마 아빠 눈을 보면 눈가에 주름이 보이잖아요. 네. 그 애정을 가지고 지켜보기 때문인 거거든요. 네, 네. 사실 저희 충북에서 저출생 정책과 관련돼서 애정을 가지고 지켜보고 또 그것과 관련된 관련 정책을 만들면서 우리가 이제까지 접근했었던 정책들이 어느 부분에서 유효했나, 유효하지 않았나를 조금 알게 됐던 전년도였던 것 같고 올해에는 그것들을 조금 더 생애주기 전반으로 걸쳐서 조금 더 디테일하고 작은 것들을 챙기는 정책들로 시범적인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중에서 이제 보통의 경우에는 아이를 가지고 출산하는 그 특정 시기에만 집중이 됐다면 이번에는 남녀가 만나서 결혼을 하고 또 임신을 하고 아이를 낳고서도 지속 가능한 삶이 가능할 수 있을 정도의 돌봄 같은 부분에 굉장히 넓게 퍼진 정책들을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총 5개 정도로 좀 정리를 해서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어쨌든 젊은 친구들이 결혼을 해서 이제 아이를 낳으려면은 주거가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반값 아파트 공급을 조금 시도를 하고 있고요. 네. 두 번째로는 이제 임신과 출산을 하게 되면 조금 큰 비용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이제 무이자로 대출 지원하는 거. 네. 또 세 번째는 이제 임신을 한 분들이 사실 이제 배가 무겁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지점에서 또 들렸을 때 조금 더 쉽게 공공기관을 이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임산부 패스트트랙 조금 지정하고 있고요. 또 아이를 이제 지금은 너무 이제 아이 1명, 2명밖에 낳진 않지만 정말 용기 있는 부모님들께서 다자녀를 가지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네. 그래서 다자녀의 확대를 조금 지원하는 거. 그리고 5번째로는 어쨌든 아이를 계속 키워 나감에 있어서 조금 더 내가 직장에서 아니면 삶과 균형 있게 이렇게 이루어 나가는 부분에서의 기업 지원 확대. 이렇게 5가지에 집중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인구 절벽 시대에 적은 수치여도 출산율이 이제 증가한다라는 거는 네. 정말 다행스러운 일인데 그렇다면은 우리 충북을 대표하는 혁신적인 이 저출산 정책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 충북을 대표하는 정책을 말씀드리기 전에 사실 지금 이제 전체 예산처리입니다. 국회에서도 이제 본 예산을 처리를 하고요. 저희 도에서도 도가 내년도에 지출할 예산들을 조금 정리를 하는데 이 중에서 제가 오늘 이 자리에 나오기 위해서 우리 충북도 25년도에 저출생 그리고 돌봄 육아와 관련된 예산이 얼마나 증액됐는지를 한번 봤는데 24년도에는 618억 정도가 이제 소진이 됐다면 네. 25년도에는 딱 임신 출산, 돌봄, 양육과 관련돼서만 855억이 됐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한 38% 정도의 금액이 저희 도에서 증액이 된 겁니다. 네, 네. 이런 방향 속에서 이제 뭐 현금이라던가 현물 지원들이 굉장히 많이 우리 도에서 시도가 되고 있고요. 가장 많은 분들께서 우리 도가 이거 너무 잘하고 있어라고 얘기하는 부분은 사실 출산 육아 수당입니다. 네. 이제 출산 육아 수당은 사실은 조건 없이 지원하는 거예요. 소득의 조건 없이 이제 그냥 보편적 복지를 저출생과 관련돼서는 시행을 하겠다라는 것이고 이게 시행된 단 2주 만에 신청률이 91%를 돌파하는 등 이제 도민들의 굉장히 많은 호응을 받았던 정책입니다. 네. 또 하나는 사실 이거는 전국 최초인데 임산부 예우 조례를 저희 도에서 만들었습니다. 이 조례에 따라서 임산부들이 이제 산후조리비라던가 아니면 교통비, 태교 여행, 난자 냉동 시술비 지원 등 이제
임산부를 최우선으로 지원하는 그런 정책들의 수혜를 받게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제 또 새롭게 추진되는 저출산 정책이 있을 텐데요. 이것도 궁금하네요. 이게 너무 많아가지고 네. 이것들을 대표 사업으로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지만 방금 말씀드린 대로 사실은 임신을 하기 이전에 남녀가 만나서 이제 생활을 하는 그 주거 공간에 대한 이야기가 그렇죠. 사실 가장 많습니다. 네네. 이 지점에서 신혼부부 그리고 출산 가정에 1,000만 원의 대출 한도 내에서 이자를 최대 5%까지 지원하는 것들을 이번에 신규 사업으로 준비했고 이것들은 네. 이미 시행 전에도 굉장히 많은 이제 현장에서의 반응이 굉장히 좋습니다. 네. 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냥 대출 이자를 지원해 주는 거 말고 조금 더 근본적이고 본질적으로 더 큰 혜택을 드릴 수 없을까라고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에서 이 반값 아파트 진행이라던가 반값 아파트. 네. 아니면은 이제 요즘 이제 연령이 조금 더 늦춰지면서 사실 이제 난임 부부들도 많고 그 난임 부부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것들이 시험관이고 또 이런 부분에 대한 이제 굉장히 파격적인 정책들 그리고 이제 보통 이제 시험관을 받으신 분들이 이제 평균적으로는 다자녀를 출산할 가능성이 좀 많습니다. 네. 2자녀, 3자녀. 그래서 그런 다자녀 가정을 조금 지원하는 방법들을 도에서는 좀 고민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충북도는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인구 감소 지역만의 특화 사업도 시행 중이라고 하는데 어떤 사업인지 내용이 궁금합니다. 충북이 총 이제 청주 빼고는 사실 거의 대부분이 그 인구 감소 지역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네. 괴산이라던가 이제 괴산 같은 데는 지난번에 괴산 군수께서 도청에 오셔서 하시는 말씀 보니까 한 달에 2명 태어났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요. 사실 굉장히 심각한 상황인데요. 음. 요 충북의 인구 감소 지역에 거주하는 임산부들께서 이제 태교 여행을 조금 더 이제 여러 지점으로 가실 수 있도록 요 태교 패키지 여행비를 40만 원 정도를 지원하는 것을 이번에 진행을 하고 있고 굉장히 네. 반응이 좋습니다. 네네. 이제 지난 7월 달에 첫 시행이 됐는데 3개월 만에 목표 인원이 다 오, 됐어요. 그래요? 그래서 네. 내년에는 이걸 조금 더 늘려봐야 되겠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결혼해서 또 아이를 낳을 때까지 이런 이제 사업들이 계속해서 유지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얼른, 생각이 네, 드는데요. 네. 언제 갈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또 충북에서 시작해서 정부 사업으로 확대된 사업도 있다고 들었어요. 어떤 사업인가요? 저희 충북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비단 저출생 공약뿐만 그 정책뿐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사업들 뭐 예를 들어서 의료비 후불제라던가 여러 가지 사업들을 굉장히 혁신적인 것들을 진행하고 있고 이 충북의 혁신 정책들을 시도로 수출하는 게 굉장히 강점이 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 사실 그 저출생 관련돼서 굉장히 재미있는 전국 사업을 확대되고 있는 것이 난자냉동 시술비예요. 난자냉동 시술비. 네. 사실 저도 37살이라는 굉장히 조금 이제 나이가 있는 시기에 아이를 낳았지만 제 친구들 아니면 주변에 보면 더 늦은 나이에 아이를 계획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것과 관련돼서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것을 목격을 합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충북이 지난해 8월에 전국에서 처음으로 시행한 정책이 난자 냉동 시술비인데 이제 50%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네. 보건복지부가 이 본 사업의 필요성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공감해서 내년부터 국가 사업으로 추진하겠다고 약속을 했고요. 그래요. 전국으로 확대 시행될 예정입니다. 네, 대단하네요. 아니 근데 또 무엇보다 중요한 게 임신과 출산을 위한 친환경적인, 네. 친화적인 네. 환경을 조성해야 된다는 얘기는 꾸준히 있어 왔는데 네. 이에 대한 노력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궁금해요. 그 임신, 출산, 돌봄, 육아라는 것이 특정한 시기에 특정한 아이템이 아니고 사실은 전반적인 사회 분위기가 아이를 키우기에 좋은 환경을 만드는 데 초점을 맞춰줘야 네.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지점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국 최초로 임산부 지원 조례를 저희 충북도에서 만들었고 이것은 그냥 조례 하나의 조례가 아니라 우리 전 충북의 지역에 임산부와 또 그 임산부와 관련된 어떤 특정한 문화를 이제 전도 내로 전폭적으로 확대한다는 지점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는 작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또한 다자녀 가정 지원 조례라던가 아니면 전국 최초로 또 자녀 양육 휴가를 선제적으로 도입한 공무원 복무 조례 같은 것이 있는데 이런 지점에서 조금 가족 친화적인 환경 조성이 우리 충북도가 굉장히 앞서고 있지 않은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저출생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기관과의 협력도 궁금합니다.
이걸 아무리 저희 충북도가 그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해도 충북도만 가지고는 이런 성과를 낼 수도 없고 또 네. 앞으로 더 큰 성과를 낼 수도 없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충청북도가 지난해 더 나은 이제 임신, 출산, 양육과 관련된 환경 조성을 위해서 한 100여 개 넘는 곳의 기관 단체가 참여한 범도민 협의체를 구성을 했습니다. 네. 아마 다른 시도에서도 진행이 되고 있지만 우리 충북에서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진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5월부터는 또 이제 충북사회복지 공동모금회와 협력해서 범도민 인식 개선 성금 모금 운동을 진행을 했습니다. 네. 현재까지 한 3억 정도가 오. 모여 있고요. 이 비용들은 또 이제 우리 사회 전반의 저출생을 해결하는 데 좀 쓰일 예정입니다. 이런 가운데서 사실 세종시와 업무 협약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기사로 많이 보셨을 테지만 초다자녀 가정의 그 집안 환경을 유지 보수해주는 그런 부분에서 충북 건축사회와의 협약 같은 것들, 그러니까 여러 민간 사회 단체들이 우리 충북의 어떤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데 같이 이제 손을 맞대어주고 있는 것들이 굉장히 긍정적인 변화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네. 그리고 올해는 특히 이 충북의 저출생 극복 사업을 많은 분들이 알아봐 주셨다라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좋은 일들도 있었죠. 사실 저는 이제 충북에 살고 아이를 키우면서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 충청북도가 예전들에 비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마련해주고 있다는 것을 알지만 사실 이걸 다른 데에서 알아주는 건 또 쉽지 않잖아요. 네. 다행히 충북도가 이런 열심히 아이를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데 있어서의 성과를 이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조금 인정을 해줘가지고 아이가 행복입니다 어워즈에서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그렇군요. 네. 굉장히 아유.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분위기 좋고요. 이 충북의 저출산 극복을 위한 향후 계획 마지막으로 간단히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게 사실 우리 충북의 역할과 과제뿐만이 아니고 거의 국가적 난제를 해결하는 지점에서의 이제 굉장히 큰 고민이 있는데요. 우리 충북이 또 변함없이 절박한 심정으로 이 인구 정책과 관련된 이제 창의적인 해결책을 마련해 나가는데 가장 선도적인 역할을 해 나갈 것이다라는 말씀으로 제 이야기를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정말 그 아이 계획이 있는 가정이나 키울 예정이 있는 그런 가정에서는 꼼꼼하게 살펴보시고 혜택을 받으시면 좋겠고요. 충북의 출산율이 더 늘어나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얘기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효선 씨 오늘 잘 들었습니다. 네. 농한기에 접어들면서 농산물 수확 후에 영농 폐기물이 방치되거나 불법 소각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충청북도가 적극 대응에 나선다고 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경작지와 농촌 마을 주변 도로를 순찰하면서 12월 중순까지 단속한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영농 폐기물은 시와 군에서 수거 처리 지원 차량을 운영하고 있으니까 이용해 보시고요. 소각은 불법이니까 절대 안 된다는 점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는 다음 주에도 생방송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